안녕하세요. 조지아 텍 재료공학과에서 근무하는 장승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한국은 선제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과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고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바람에 모든 그 수업들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특별히 이제 신임 교수 채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모두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캔디데이트 분들이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하던 그 가운데에서 이게 중단되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사회의 모든 비즈니스와 또는 그 외에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이 다 활성화되고 마찬가지로 교육계에서도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었던 신임 교수 채용도 다시 원만하게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대학 교수 지원의 패키지에 들어가는 그 리서치 플랜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다음 단계인 그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그 교수 지원 그 과정 속에서 꽃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인터뷰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그 온라인 인터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온사이트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온라인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 인터뷰는 말 그대로 그 후보자를 학교를 직접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는 온사이트 인터뷰 전에 전화나 그 밖에 온라인 미팅 플랫폼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점점 더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그 관심이 있는 프라미싱해 보이는 캔디데이트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몇 명의 소수의 후보자분들만을 초청을 하기보다 많은 분들을 이제 접촉을 함으로써 어떤 분들인지 이제 알기 원할 때에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비용의 부담 없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구애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이 온라인 인터뷰에는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뿐만이 아니고 교육을 이제 해야 할 터인데 그 캔디데이트이 그 언어 능력이 어떤지 사실 그 연구의 업적이나 또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들만 가지고는 그 의사소통의 능력이 어떠한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뭐 의사소통을 잘 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별로 이제 선호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전화라든가 또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또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화상 인터뷰 또는 전화 인터뷰는 굉장히 또 직접 그 학교로 초대하기 전에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해 온사이트 인터뷰는 대학교로 직접 그 후보자를 초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학교마다 다른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짧게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그리고 길게는 3박 4일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학교 내에서 인터뷰 일정은 이틀로 정해진다 하여도
미국이 넓으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학교로 가는데 하루를 우리가 또 카운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루를 자고 학교에서 그 아침부터 인터뷰 일정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날을 마치고 저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루를 이제 묵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의 인터뷰를 일정을 또 갖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저녁을 하고 또 그 밤에 가깝다면 이제 밤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날 돌아오는 일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박 4일 의 일정을 이제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저의 경우도 3박 4일을 이제 사용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칼텍에서 근무할 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횡단을 이제 한 셈이 되겠죠.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의 조지아텍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또 다음 그 3박 4일 일정 가운데에서 그 마지막 4일째 돌아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3박 4일의 일정 또는 2박 3일의 일정을 이제 보내다 보면 그 과연 어떤 내용들로 그 인터뷰 일정들이 채워지는가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곧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많은 교수님들과 30분 정도의 인터뷰 시간들을 할당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역시 대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렇게 많은 일정들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45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뭐 8시나 8시 반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을 해서 교수님들 한 분 또는 두 분과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바로 체어나 또는 어떤 뭐 다른 교수님께 인도가 되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30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리서치 세미나와 비전 톡을 이제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뭐 리서치 세미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좀 몇 시간 떨어져서 이제 비전 톡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리서치 세미나와 비전 톡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는 또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테이블에서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다른 교수님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들인데요. 거의 30분 간격으로 아주 빽빽하게 인터뷰가 진행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첫날에 그 인터뷰 일정이 모두 마친 다음에는 또 몇 분의 교수님들과 저녁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녁을 함께 할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의 일정을 마치고 나서 잠을 자고, 물론 잠을 잘 수도 있고 잠을 자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잠을 자지 않고 그 다음 날에 있을 인터뷰를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곤하면 안 되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제 잠을 최대한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의 인터뷰가 시작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시작을 한 이후에 또 오전 시간 동안 인터뷰가 있고, 그리고 또 교수님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학부생들 또는 대학원생들과 점심을 하면서 또는 그 이후에 교수님들과의 인터뷰 대신에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그 평가를 할 때 교수님들의 평가도 물론 그 인풋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만, 그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학생들도 그 리서치 세미나를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듣기에 이 교수님의 발표하는 그 스타일이라든가 또 학생들과 그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그런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인풋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의 일정도 뭐 약간 더 일찍 끝나는 것처럼 이 예에는 나와 있지만, 약간 오후에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그 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박 4일의 일정이라고 했다면 그 전날 비행기를 타고 그 학교에 방문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이틀에 걸친 과정이 끝나고 그 마지막 날 하루를 더 자고 떠나는 그 마지막 날에 돌아오는 일정까지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인텐시브한 그런 시간들을 소화하게 되죠. 그래서 캔디데이트 분들은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집중해서 그 이런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도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테이블에서 4시부터 학과장 교수님과 이제 그 랩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또 저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경우는 이 이후에 또 저녁 식사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oral offer를 받는다고 하죠. 또는 verbally offer를 받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캔디데이트의 경우는 그 저녁 시간에 두 번째 저녁 시간에 학과장님이 그 이제 언지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 많이 지원을 했을 텐데 우리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 인터뷰가 잘 진행이 되어서 인터뷰 중에 교수님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 후보자가 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또 서로 주고받는 경우는 또 이렇게 두 번째 날 저녁 시간에 오퍼를 구두로 오퍼를 받는 경우가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온라인 인터뷰와 온사이트 인터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인터뷰든 온사이트 인터뷰든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 질문과 대답, 이 질의응답이라는 것은 뭐 별 차이 없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그 인터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이제 faculty candidate이 있고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이제 1대 다수와 또는 1대1로 하게 될 때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할 수도 있고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물론 대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질문을 미리 예상한 질문이 나온다면 미리 그 대답을 잘 준비해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들을 보통 그 faculty 인터뷰, candidate 인터뷰에서 하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또 좀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 faculty candidate에 대한 그 인터뷰에 사용되는 질문들은 꽤 널리 잘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터넷에서 faculty candidate interview question 뭐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많은 그 예들이 많은 그 질문들이 검색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가지고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시작이 됐을 때 이제 처음 시간이죠. 그럴 때는 기존의 교수님들이 좀 introductory question들을 좀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hat attracted you to this position? 뭐 이런 식으로 why are you interested in our institute?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요. 왜 우리 학교에 자리에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교수가 되고 싶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오프닝이 있는 포지션 오프닝이 있는 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뭐 난 교수가 되고 싶으니까 당신 대학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 학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준비가 좀 덜 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도 있는데 왜 우리 학교인가? 이렇게 좀 더 스페시픽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뭐 또 인기 있는 질문이라면
당신이 우리 학교에, 우리 학과에 채용이 되어서 온다면 어떤 컨트리뷰션,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또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어려운 질문은 아닐 수가 있는데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당황하는 가운데에서 대답을 바로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대답들을,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준비해서 질문이 나오면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또 그런 가운데서 너무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질문 나올 줄을 내가 예상을 했다. 그래서 또 질문이 끝나자마자, 또는 심지어는 질문이 마치지도 않았는데 뭐 뭔가를 대답하려고 시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뭐 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잘 호흡을 잘 맞추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몇 가지 질문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프로페셔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tell us more about your professional experience and strengths. 한다면은 뭐 여태까지 어떤 경험들 그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어떤 장점, 강점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왜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인 What motivates you to do your best 한다면 그 최선을 다하게 하는 그 동기 부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뭐 질문이 되겠죠. 뭐 과학에 대한 나의 열정, 뭐 이런 것도 좋은 대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스페시픽하면 할수록 더 좋은 대답이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가장 위에 있는 질문도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Tell us about your research interests and how you see them fitting in with the department's and college's mission and direction. 이런 질문이라면 당신이 어떤 연구의 방향을 갖고 있느냐, 연구에 대해서 어떤 그 인터레스트를 갖고 있는지, 그 리서치 인터레스트를 한번 말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 그 학과, 그리고 또 우리 대학의 우리가 디벨롭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어떻게 서로 잘 어울리는지 한번 얘기해보라. 이런 거는 바로 대답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떠나시기 전에 그 대학의 그 학과의 홈페이지, 이제 웹사이트를 잘 이제 방문하셔서 어떤 그 강조점을 가지고 그 인스티튜트를 디벨롭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 대답이 이제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엔지니어링 또는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을 디벨롭을 하려고 한창 바이오 사이언스를 쪽에 그 교수님들을 뽑고 있는 학과라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리서치 인터레스트가 바이오 케미스트리로 응용이 가능한 그런 분야라면 맞춰서 대답을 잘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렇지 않고 이제 나노 사이언스나 나노 테크놀로지 쪽에 초점이 있는 연구를 내가 해왔다면 그 내가 해온 그런 연구의 그 방법론이 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또는 바이오 엔지니어링으로 디벨롭을 하려고 하는 그 타겟이 되는 그 학과와 또는 컬리지의 그 디렉션에 어떻게 나의 그 방법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질문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So what grants have you received in the past? 이것은 과거에 어떤 그 연구비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은 faculty candidate에게 일반적으로 모두 다 적용되는 질문은 아니고요. 물론 이런 경험이 있는 캔디데이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직접 프로포즈를 써서 연구비를 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자기가 한 연구가 어떻게 그랜트에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공헌을 했는지는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용이 된다면 이 학교에서 나의 연구실을 꾸미고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과연 어떻게 연구비를 받아서 나의 연구를 디벨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관련하여서 두 번째 질문 또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What is your research agenda and how does that benefit this college or university? 뭐 이렇게 된다면 너 연구의 계획이 어떤데 그리고 그게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에 도움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좀 공부를 하셔서 그 대학의 그 학과의 개발 그 학과 개발, 대학 개발 방향과 어떻게 잘 얼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된 대답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티칭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tell us about your teaching methods, philosophy and goals. 뭐 이렇게 된다면 너가 가르치는 방법들 그리고 교육 철학 그리고 교육의 목표 이런 건 어떤데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뭐 어렵지 않은 질문일 수 있지만 조리 있게 갑자기 또 얘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티칭 메소드는 나는 굉장히 상호작용을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과 끊임없이 질문과 또는 대답 또는 디스커션을 통해서 하는 그런 티칭 방법을 나는 선호한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티칭을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은 내 교육 철학이 어떤 것이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설명할 텐데 예를 든다면 어떤 티처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 질문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함께 대답을 찾아가는 그런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을 나는 원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필로소피를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고울은 에듀케이션이 더 잘 되는 게 고울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explicitly 고울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연구의 고울로서 그러니까 교육의 고울로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핸들을 해서 대답을 내가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에듀케이션을 나는 원한다. 뭐 이렇게 그것을 나는 고울로 삼는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온라인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또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What is your experience with distance learning, online courses and using technology in the classroom?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지금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서 화상으로 수업을 받고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너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또 준비하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좀 금상첨화겠죠. 지금까지 뭐 인터뷰의 그 일정은 어떻게 잡히고 대략의 포맷은 어떠며 그리고 인터뷰 과정 속에서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 질의응답의 내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 보신 내용들이라면 한번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 인터뷰 과정 속에서 주고받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게 한꺼번에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번 그 시간 나실 때마다 어떤 대답들을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바로 그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 사정에 맞춰서, 그 대학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대학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홈워크를 했느냐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이제 숙제라고 하죠. 그 대학에 날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대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그 홈워크를 내가 충실하게 했는가, 이런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방문을 하시기 전에, 온사이트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그 학과의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고 그 교수님들은 어떤 연구를 하는지 하나하나 잘 살펴서 좀 잘 브리프하게라도 서머리를 해서 그것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으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난 어떤 교수님과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나하고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형태의 준비된 대답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온사이트 인터뷰 전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추상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그것은 faculty candidate로서 내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 많은 교수 지원자분들, 그 후보자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채용이 성공적으로 되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리게 된 결론인데요. 어떤 캔디데이트들은 그 교수의 지원자로서 인터뷰를 하지만 자신이 교수가 될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 거지를 하는 그런 캔디데이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캔디데이트들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하나의 그 테크니컬 스텝 포지션 또는 포스닥 포지션에 그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많이 드러나냐 하면, 패컬티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분들은 좀 패컬티와 같은 사고방식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학의 발전 방향 또는 학과의 발전 방향, 그리고 자기가 리서치를 하고 있는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좀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과 자신의 연구를 좀 더욱더 좀 잘 그 인티그레이션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볼 때 테크니컬한 면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연구를 했고, 저런 방법을, 좋은 방법을 써서 저런 연구를 했고, 뭐 이렇게 좀 굉장히 테크니컬리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테크니션 포지션과 이 패컬티 포지션을 좀 혼동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교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테크니컬 디테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끌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교수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연구를 해오시는 가운데에서 많은 그 자부심을 느끼실 만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하나 그 디테일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제를 하시고
결국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미래의 연구는 어떠한 것인가에 더욱더 초점이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그런 스테이트먼트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그 리서치 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비전 톡, 이것 물론 또 비전 톡에서 이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요. 네,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패컬티 캔디데이트로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머리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내용을 더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패컬티 교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이 동영상 시리즈가 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 됐을 텐데 자기 주변에 여기 보시는 분들의 주변에 혹시 미래에 내가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권해 보실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